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원협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짬뽕라면을 출시한 데 이어 가바 볶음면을 선보였습니다. 가바쌀은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 함유량이 일반 쌀보다 두세 배 높아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군산 짬뽕라면은 흰채쌀 보리를 주원료로 사용해 농민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 남중동 사설시장인 익산장이 회장 선거를 놓고 상인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체 선관위가 투표 독려 문자를 들어 다득표를 얻은 당선자를 무효로 하고 차점자를 당선자로 결정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남중동에는 사설시장인 익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치러진 상인회장 선거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표 독려 문자가 원인인데 법적 대응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장입니다. 5일장을 맞아 모처럼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이곳 상인들이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2명의 후보가 출마해 치러진 익산장 차기 회장 선거. 당시 투표권자 91명 가운데 7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진숙 후보가 40표를, 현 회장인 이영철 후보가 34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상회장 선거를 관리한 익산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진숙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이진숙 후보는 단순히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낸 것뿐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그 인터넷만 쳐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억지를 부리면서 저한테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하니 저는 진짜 황당할 뿐이에요. 투표에 참여했던 익산장 상인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익산시 선관위로부터 투표 독려 문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익산시의 시장 상인 5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이의서를 전달해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익산장은 상인 회장이 주인이 아니고 익산 상인들이 주인인데 상인들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고. 익산장 선관위 측은 지난달 8일까지만 공식 선거운동을 하기로 했으나 이진숙 후보가 지난달 11일 선거 당일에도 문자를 발송해 이사회를 거쳐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한 정관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 회장인 이영철 후보는 익산장 선관위 결정에 따라 지난 2일 자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9월 8일 24시까지만 선거운동을 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해서 선거운동을 중단했지 언제. 투표 날도 또 마임 이진숙 후보 해가지고 또 문자를 또 냈더라고. 투표 독려 문자로 당선자가 바뀐 임기 3년의 익산장 회장 선거. 법적 대응까지 거론되는 등 상인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데다 최근 들어 전체 벼 재배 면적의 4.9%에 해당하는 3만 4천 헥타르에서 벼멸구가 발생해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적게는 0.7%, 많게는 2%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벼멸구 피해가 심각하지만 정부 대처는 안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은미 도의원은 오늘 임시회에서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오 의원은 벼멸구로 농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벼수매뿐이라며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도내 벼멸구 피해 면적은 7,187헥타르로 전체 벼 재배 면적의 6.9%입니다. 정부가 대체 품종 대신 신동진 명맥을 잇는 품종을 개발합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오는 2027년 신동진 쌀 퇴출 일정에 맞춰 신동진 1이 새로 보급되도록 기술 개발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신동진 쌀의 약점인 병해충 저항성을 높이고 이름도 비슷하게 지어 농민과 유통업체의 저항을 줄일 방침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섣부르게 신동진 품종 자체를 퇴출시킨다고 발표했다가 큰 반발을 샀습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군산시가 일괄 결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행안부 중분위에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조제에 대해 동시에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의 이런 입장은 행정력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중분위 일부에서는 준공 이후에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군산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군산시가 새만금의 임대 공장과 기업 지원 시설을 갖춘 기업 성장센터를 건립합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32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업 성장센터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임대 공장과 비즈니스 공간,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는 내년 초까지 입주 수요와 경제성,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규모와 공간 계획, 운영 방안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용역과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의회 서동환 의원은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용역비 등이 30% 이상 증가할 경우 용역과제 재심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용역주간부서장은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수행 방식, 기대 효과 등이 포함된 심의 요청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의 석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어제 법원의 이장호 총장 석방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장호 총장이 증거인멸로 평가될 만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달 28일 연구비 유용 등 사기 혐의로 구속됐지만 구속적 부심을 통해 석방됐습니다. 군산 간호대 임구영 부총장이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임 부총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는 오는 17일 임 부총장을 상대로 최근 대학 경영을 둘러싼 학교 구성원 간 갈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인과 달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군산 원예농협이 지역의 농산물로 짬뽕라면을 출시한 데 이어 가바볶음면을 선보였습니다. 이미 군산 짬뽕라면은 흰찰 쌀보리를 주원료로 사용하면서 농민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가바쌀은 일반 쌀보다 비싸 농민들의 고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출시된 군산 짬뽕라면. 출시 사흘 만에 10만 개가 팔리고 4년 만에 3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시원한 짬뽕 맛을 살리고 식감도 부드러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생산되는 흰찰 쌀보리로 만들어 염분과 칼로리, 지방을 낮추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까지 확보했습니다. 군산원협이 짬뽕라면에 이어 가바볶음면도 선보였습니다. 우리 쌀인 가바쌀 15%를 넣은 볶음면은 젊은 층을 겨냥해 매콤한 양념에 비벼 먹는 컵라면 형태로 출시됐습니다. 가바쌀은 일반 쌀보다 2~3배 가격이 높고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함유량이 현미에 비해 8배 많은 기능성 쌀로 성인병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불닭국 볶음면이 또 대세고 젊은이들이 그런 것들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볶음면을 만들어 보자. 가바쌀을 활용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고요. 또 이 가바라는 성분이 뇌 전달 물질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잠도 잘 못 자고 수면의 질도 개선하고. 군산원협은 쌀값 하락과 소비량이 줄면서 농민들의 고소득 작물로 가바쌀 재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농민 10여 명과 계약을 맺고 시범 재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반 쌀에 비해서 가격이 2~3배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건강에 좋은 쌀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기술보호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내년부터
쌀 대체 작목으로 해서 쌀이긴 하지만 일반 쌀보다 두세 배 높은 가바살 한번 재배해보자, 시범 재배해보자. 군산의 특산물로 만든 짬뽕라면, 가바살로 기성라면의 아성에 또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119 구급대원 폭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위성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119 구급대원 22명이 업무 중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14명으로 이 중 1명은 징역형, 6명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 낚시 어선이 늘면서 해경이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레저보트 11건, 낚시 어선 4건 등 모두 15건의 표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배터리 방전과 연료 고갈 등 대부분이 정비 불량이었다며 이달 말까지 음주, 정원 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특별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비응항과 신치항 등에서 출항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는 3,752척, 63,064명으로 전달보다 34% 증가했습니다. 군산교도소 등 도내 교정시설마다 수용정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석준 의원이 밝힌 법무부 자료를 보면 군산교도소는 수용정원 800명이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179명을 초과했습니다. 또 전주교도소 수용정원은 1,040명이지만 수감자는 1,215명이고 정읍교도소도 현재 수용률이 112.7%입니다. 익산 지역 LH 임대아파트 거주자 1명이 1억 1천만 원대의 수입차를 소유하고 있어 입주 자격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강희정 의원이 밝힌 LH 자료를 보면 이 입주자는 지난해 1월 2년 입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LH는 3,708만 원이 넘는 차량 소유자는 입주 계약을 거절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올해 1월 5일 이후부터 적용됐습니다. 소방관 급식비가 실생활과 맞지 않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소방청 자료를 보면 도내 A 소방서의 경우 소방관 급식비는 3,92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처럼 소방관 급식비가 적은 것은 공무원 정액급식비 14만 원에서 일반 행정공무원은 한 달에 20식이 기준이지만 소방관은 30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익산 도시관리공단이 기간제 근로자 11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가운데 다른 체육시설 등에서 같은 직종으로 5년 이상 일했고 관련 자격증을 갖춘 11명은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어 고용이 안정됩니다. 군산의 인구가 최근 1년 동안 2,000명이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군산의 인구는 25만 8,264명으로 전달보다 173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363명이 감소한 것으로 한 달 평균 197명가량의 인구가 줄어든 것입니다. 한편 지난 6월 68명, 7월 79명 등 두 자릿수 감소폭을 보이다가 다시 8월 148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70%가 4년 뒤에는 전교생이 60명 미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등학생은 8만 2천여 명으로 해마다 6천 명가량이 줄어 5년 뒤에는 5만 3천 명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교생이 60명 미만인 학교는 올해 210곳에서 4년 뒤에는 전체의 70%, 10년 뒤에는 75%인 316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내년 2월 군산과 김제, 임실에서 8곳의 초중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두 곳이 100세 이상 인구 비율에서 전국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남인순 의원이 밝힌 행안부 자료를 보면 고창군은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가 63명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겁니다. 또 무주군은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가 58명으로 전국 7위에 올랐습니다. 도내에서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어 노인복지 예산과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내 농작물 가운데 시설 딸기가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51개 농작물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시설에서 수경재배로 키운 딸기가 1000제곱미터당 1,467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가지가 1,300만 원, 장미와 토마토가 1,200만 원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밀은 1,000제곱미터당 소득이 13만 1,000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을 정책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전북연구원은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정책화하기 위해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등과 함께 농촌 기본소득 정책 마련 공동연구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과 정책 개발 등을 연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청년위원장에 군산시의회 박경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청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박 의원이 59.2%, 1,133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박 의원은 도산하위원회 청년 10% 진출과 청년체육대회 개최, 청년지방과 광역의원 간의 간담회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박 의원은 임기 2년 동안 민주당과 청년을 위해 정직한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일형 당뇨를 비롯해 암, 중증 심뇌혈관 질환, 희귀질환 등을 앓는 학생에게 약제비와 진료비, 검사비, 병실료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된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에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달 26일부터 8일간에 걸쳐 교도소 세트장에서 열렸으며 3만 2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올해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와 방탈출 게임, 부대 행사 등이 마련돼 방문객들의 호응을 받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생명사랑 헌혈 릴레이 10,000명에 도전합니다. 전북도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10,000명을 목표로 헌혈 릴레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릴레이 기간 헌혈 차량이 14개 시군과 대학 등을 순회하며 헌혈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도내 혈액 보유량은 지난달 말 기준 5.81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을 초과했지만 혈액 수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익산 주얼팰리스 보석대 축제가 오는 16일부터 12일간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주얼팰리스 54개 업체가 선보이는 화려하고 희귀한 보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순금과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보석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얼리 우수작품 특별 전시와 보석 리세팅, 보석 가공 시연, 보석산업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익산 함열여고가 만학도 시니어반을 운영합니다. 만학도 시니어반은 내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일반계 고등학교 표준 교육과정이 진행됩니다. 만 18세 이상 중학교 학력 소지자면 오는 12월 18일부터 사흘간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모현시립도서관은 오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배산공원 편백숲에서 회목숲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해먹숲 도서관은 도심 속 독서 공간을 야외로 확장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휴식과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군산 근대미술관에서 차병철 작가 초대전 연가 고향의 노래가 11월 2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차병철 작가의 고향인 군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개인전으로 자연으로부터 체득한 생명의 요소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서양화 작품 20점을 선보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다가 늦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7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